자, 재현설비부터 가겠습니다. 이때 재현설비는요, 2022년도 9월 15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개정된 내용들만 콕콕 집어서 보도록 할게요. 용어의 정의에서 요 6번 보겠습니다. 방화문이 살짝 개정이 되었는데요. 보면 이전에는 요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라는 부분으로 살짝 개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4번 배출량 및 배출 방식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 배출량 산정할 때 뭐부터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지 400제곱미터 이상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때 어떻게 배출량을 산정하나요? 그쵸. 1제곱미터당 1cmm 이상은 배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cmm, 즉 1m 3승/민 이상을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최저 배출량 기준 얼마? 5000cmh입니다. 즉 5000m 3승/h가 되죠? 요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요. 이때 우리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요. 경유 거실일 경우 있죠? 요게 사라졌어요. 자, 경유 거실일 때 원래는 요 앞서 말했던 그 기준의 1.5배 이상은 배출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경유 거실은 아예 다 잊어버려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경유 거실 삭제. 넘어가서요. 쭉쭉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은요, 바로 요 공동예상제한구역에 관한 요 배출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예상제한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 그때의 배출량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1번, 요거 볼게요, 요거. 자, 여기에서 보면 공동예상제한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한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예상제한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내용은 똑같아요. 이전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공동예상제한구역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예상제한구역을 의미하죠. A실, B실, C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재현설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배출을 해줄 거예요, 연기를. 자, 그때 있어서 이 벽으로 다 구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A실, B실, C실의 배출량을 싹 다 합한 것을 배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 댐퍼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때 내려와서 보면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보니까 예상제한구역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배출량은 그러니까 다 소규모 거실이었다. 다 400제곱미터 미만의 이러한 거실이었다라고 하는 경우 그때는 바닥 면적 1m 제곱당 1m 3승/민 이상으로 배출량을 하고 그때 공동예상제한구역의 요 전체 배출량은 5000cmh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A실, B실, C실이 다 조만한 거실이었어요. 조만한 거실이었습니다. A실은 50제곱미터, 자, B실은요, 70제곱미터, 자, C실은 우리 80이라고 둘까요? 80제곱미터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때요? 다 400제곱미터 미만의 아주 조그만한 소규모 거실이죠? 이때 배출량을 한번 산정을 해볼 거예요. 배출량. 자, 배출량을 산정할 때 있어서는 A실부터 한번 해볼까요? A실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자, 그러면 소규모 거실이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cmm 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니까 띵띵 지어지고 50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50cmm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cmh 즉 메타 3승/hr 단위로 바꾸게 되면 60 곱하면 되겠죠. 6, 5, 30, 3000cmh가 되겠네요. 메타 3승/hr. 자, 그때 B실도 한번 해볼까요? B실 어떻게 돼요? 70m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 1cmm/m의 제곱 해주니까 똑같이 70 이렇게 그대로 튀어나오고요. 70cmm.
자, 얘는 60 곱하니까 우리 CMH로 바꾸기 위해서 6, 7에 42, 4200 CMH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C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C실은요 80입니다. 80 메타의 제곱 곱하기 1 CMM per 메타의 제곱 하니까 80 CMM이 되고요. 자, 얘도 60을 곱하게 되면 6, 8에 48, 4800 CMH가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A실은 3000이 나왔고요. B실은 4200이 나왔고요. C실은 4800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CMH, 메타 삼승 퍼 아워의 단위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자, 보니까 근데 소규모 거실이에요. 각 거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최저 배출량 5000 메타 삼승 퍼 아워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도 5000, 여기도 5000, 여기도 5000 각각 다 5000, 5000, 5000 해주게 되면 이 팬이 엄청 커지게 되겠죠? 용량이 15000이나 여기서 배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15000 CMH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실이 소규모 거실일 때 이렇게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라? 이 각각을 싹 다 합해줘요. 요렇게 합해줘요. 우리 최저 배출량 각각 5000씩 보지 말고 각각 합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배출량이 5000 메타 삼승 퍼 아워 이상이 되도록 하라 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 싹 다 더해볼까요? 3000 더하기 4200 더하기 4800 더하게 되면 요거 두 개 먼저 더하면 9000이 되겠고 9000에다가 3000 더하니까 12000 CMH 즉 메타 삼승 퍼 아워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5000 메타 삼승 퍼 아워 이상이 되죠? 요거 그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각각을 다 최저 배출량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5000, 여기 5000, 여기 5000 해서 15000 CMH나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배출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팬의 용량을 크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기준이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 소규모 거실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m 삼승 퍼 민 이상으로 하고까지 끊고 자 그때 공동 예상 제한 구역 전체 배출량은 5000m 삼승 퍼 아워 최저 배출량 기준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가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쭉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 똑같아요. 자, 기존과 같고 5번 배출구도 또 기존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배출기 및 배출 풍도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2번 배출 풍도를 볼 건데요. 이때 배출 풍도에 있어서 자, 배출 풍도는 아연 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성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 불연재료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됐고요. 또 이 단열재를 어디다가? 풍도 외부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라, 유효하게 처리를 해라 라는 내용. 요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공기 유입 방식 및 유입구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기 유입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상 제한 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자, 괄호 1번,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나와 있고요. 괄호 2번,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이 소규모 거실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이때 이러한 거실인 예상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뭐다? 공기 유입구와 배출 구간의 직선거리. 요 직선거리가 이전에는 그냥 5m 이상으로 할 것이었죠. 근데 그게 사라지고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에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요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요거 하나뿐이었다. 5m 이상 뿐이었는데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
긴 변에 요 2분의 1 이상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추가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2번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입니다. 아, 대규모 거실이네요. 이때에는요, 요 추가된 내용 볼게요. 바뀐 내용. 예상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똑같아요. 그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요, 그 주변에 2m 이내에는 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 내용이 아예 삭제가 되고 이렇게 바뀌었다. 어떻게 해요? 아, 공기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2번. 공동예상제한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한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는 이때 각 예상제한구역의 바닥 면적에 따라서 앞서 했던 요 1-1, 1-2 요 내용에 따라서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3번 예상제한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자,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때 유입구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는요, 유입구의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60도 하향으로 60도 이내 하향 60도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죠. 이게 삭제가 되고 뭐라고 했느냐? 바로 유입 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 그때는 당연히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때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그때는 속도 제한을 둘 겁니다. 얼마로요? 풍속은 1m/s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요 3번 내용은 똑같고요. 4번 내용은 예상제한구역에 대한 공기 유입량은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이 공기 유입량과 관련된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삭제되고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기 문제를 푸실 때에 있어서는요, 바로 이러한 조건이 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이전에는 요 급기량, 공기 유입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배출량과 같다라고 우리 산정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상에 이 공기 유입량은 배출량의 1.2배로 한다, 혹은 1.3배로 한다, 혹은 배출량과 같게 한다 라는 식의 조건이 추가돼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